1번으로 들어왔네, 우리 희은이. 들어오세요. 자, 기다리는 동안 음악이 들어가고요. 네. 자, 어서 오세요. 안녕. 반가워요. 우리 친구 이름이 아이폰으로 되어 있네?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아이폰이라고 되어 있네. 아이폰? 아, 도연이. 김도연. 네, 안녕. 자, 오늘도 퀴즈하고, 퀴즈를 풀어서요. 맞추는 친구들은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지, 제자이. 자, 2020-260-27은 누구실까요? 자, 2020-260-27은 누구실까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얘들아. 네, 도연이 대답해줬고. 자,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거나 이제 학교를 안 나오게 되면 집에서 이제 무제한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수님처럼 실시간 수업을 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과제만 내는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면 생활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점심도 꼭 챙겨 먹고 그 시간에, 저녁도 식사 시간에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오는 친구들 기다리면서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을 듣고 있고요. 자, 코로나 위생관리에서 코로나 위생 수칙 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네, 화면 공유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6분이나 지났고요. 자, 공유된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늦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다들 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위생관리 시간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네. 자, 이제 친구들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늦게 오는 친구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구글 클래스룸 앱으로, 지금 제 구글 클래스룸 앱인데요. 이걸로 출석 체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눌러서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자, 하유리. 나중에 할까요? 최희윤 왔죠? 최희윤 왔고, 그 다음에 현준이 안 왔고, 이준혁 안 왔고, 김혜진 안 왔고, 양지호 안 왔죠? 이하율 친구도 아직 안 왔고, 이현준도 안 왔고, 이준혁 친구도 안 왔고, 김예진 왔고, 양지호 왔고, 이하율. 똑같은 애들만 계속 나오네. 김예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자, 양지호, 이하율. 안 나온 애들만 계속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시작. 왠지 지금 외국이니까. 최지수.
나왔고, 이현준, 이지훈 왔고, 이지훈은 왔어요. 그 다음에 국소정 왔고, 계속 처리하겠다. 김민중, 이하율, 027이 누구지? 27? 김미영. 김미영, 왔고. 그 다음에 김하늘 왔고. 김혜진 안 왔어요. 벌써. 장지연도 안 왔어. 결석. 송지혜는 왔어요. 왔고, 양지호 안 왔고, 정승원도 안 왔고, 최희은 왔죠. 최희은 왔고, 준혁이 안 왔고, 진소연 왔고, 김미루 왔고, 윤민성 안 왔고, 김도현 왔고, 최지수 안 왔죠. 벌써. 이현준 안 왔고. 자, 결석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8명인데 왜 9명 찍게 됐지? NTGM은 아닌데 빼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안 온 친구가 11명이나 되네. 친구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오라고. 지금 민중이 들어오고 있지. 민중이 다시. 민중이 이제 들어오는가 봐. 그치? 민중이 들어왔어요? 김민중.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해야 되려나 봐. 끝날 때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미용사 위생관리 오늘 시간에 미용사 위생관리 부분 중에서 이제 몸에 나는 채취관리, 구취관리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외모관리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자, 보시면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이 미용사 위생관리 부분인데 외모관리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미용사의 두피나 얼굴 등의 손톱, 그 다음에 손 씻는 법, 그 다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채취나 구취 관리할 거예요. 이 복장 관리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미용사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보면 자, 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종사자예요. 그래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객의 미적인 여기 조금 잘렸다. 환경에서 고객의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미용사들은 고객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개방된 공간이죠. 미용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객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체 일부인 두피도 만지고 모발도 만지고 손과 피부 등이 접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증에 노출이 될 위험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중위생 유지 및 국민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보면 미용사의 업무는 면허를 취득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법적으로 듣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과실로 돼서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제재가 가고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자신은 물론 고객들 그리고 상대방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올바른 위생관리를 숙지해야 되는 생활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용업이죠. 여기 공중위생관리법 보시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시설에 대한 사항을 이제 법률로 정했어요.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으로 제정을 하죠.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여기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 우리 이제 숙박업은 아니고 이용업, 미용업에 해당이 되죠. 공중위생 영업자는 이용자의 건강에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미용사 관련된 면허, 업무 범위, 위생교육 등이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모두 해당이 돼서 이 위생교육을 매년 2회 이상 듣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용사 손위생관리예요. 손은 계속 만지고 있고 우리 모바일도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손은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굉장히 손이죠. 그리고 손으로 계속 고객의 모발, 두피에 있는 뭐 펌어약, 연모제, 염색약, 중화제 이제 펌하고 나면 이제 중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샴푸제 이런 약품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한 에센스, 왁스 이런 스타일링 제품을 비롯해서 계속 손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죠. 장갑을 끼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물론 장갑을 꼈다가도 이제 벗어야 될 때는 이제 벗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제 미용사에 처음 취업한 친구들은 참 취업해서 3개월이 이 손에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고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객의 모발, 두피, 피부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염증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 질환이 가진 고객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전염이 돼서 다른 손님한테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관리를 소홀히 하면 트거나 갈라져서 가려움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에 노출되고 또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 감염의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업무 전후, 화장실 전후, 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 씻기, 손 소독의 위생 관리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노출이 많을 때에는 더욱 굉장히 손 위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미용사 자신과 고객의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해서는 이 손톱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용사들, 특히 피부 미용사들, 헤어 미용사들은 이제 네일 아트를 안 하는 게 되게 좋죠. 네일 아트를 하게 되면 내 손톱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톱이 길면 그 안에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온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좀 깎고 또 손톱 밑에 이물질이 끼거나 또 연모제를 만지다 보면 이게 막 색깔이 여기 염색이 돼요. 그래서 착색이 되죠. 이러면 보는 사람이 불쾌함이나 불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연모제를 할 때는 특히 라텍스 장갑을 꽉 끼는 장갑을 끼고 염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 두피 관리도 할 때는 샴푸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미용사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가면 인턴들이 다 스텝으로 샴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만져요. 그러면 여기 손이 탈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날 수가 있고 또 피부가 갈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손톱이 길면 자기도 모르게 핥힐 수도 있고 그런 신체 접촉에
빈번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손 씻기. 손 씻기를 게으리 하면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이나 염증에 노출될 확률이 많죠. 자, 그래서 손 씻기를 습관해야 되는데, 자, 약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미용 장갑,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장갑 착용이 어렵다. 그럴 때는 작업을 종료하거나 또는 비누나 이런 세정제로 약제가 손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건조도 잘 시켜줘야 돼요. 타올로. 아니면 핸드드라이로 이렇게. 핸드드라이 이렇게 촉촉촉 하면은 핸드드라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트지 않도록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보습제. 자, 손 씻기로만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적절한 손 씻기만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질환은 50%에서 70%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급성 감염성 위장 질환은 대략 50%,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은 평균 20%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 위생관리 용어의 정의를 보면 손소독과 손씻기가 나오죠. 손소독은 뭐냐면 소독제로 하는 거예요. 소독용 비누라든지 소독제 비누, 알코올, 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손소독이고요. 손 씻기는 세정제와 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청결하게 하는 건데 이 손 위생은 손소독과 손 씻기를 모두 포함한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미용사의 채취하고 구취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미용사는 고객의 모발을 손질하고 두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운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없죠. 가까운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 때문에 항상 내 몸에 나는 채취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요, 잘 못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주시면서 자기 채취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에게 언제나 청결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채취 관리를 할 건데요. 자, 땀 냄새 관리예요. 땀 냄새 관리. 우리 땀은 신체에 저건체 땀샘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전체에 다 있어요. 땀샘이. 큰 땀샘부터 해서 작은 땀샘까지. 자, 큰 땀샘은 이런 겨드랑이 부분에 큰 땀샘이 나서 조금만 활동을 하고 더우면 겨드랑이가 흥건하고 좁잖아요. 큰 땀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작은 땀샘은 어디 있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발뿐만 아니라요. 우리 온 피부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모든 피부는 작은 땀샘이 다 있어요. 모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솜털 같은 모발이 다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땀샘인데요. 땀샘의 위치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자, 땀샘의 위치를 보면 우리 이 모발이 이렇게 나 있죠. 이 모발 옆에 소환선이라고 하는 아포크린 땀샘이란 작은 땀샘이 같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에크린 땀샘은 별도로 있죠. 얘는 큰 땀샘이에요. 큰 땀샘이어서 겨드랑이 같은 부분, 그런 부분, 네. 에크린 땀샘이 있고요. 이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소환샘은 이 작은 모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발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땀이 계속 우리 몸은 사실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피부 위에 있는 약간의 피지와 더불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약산성을 띠기는 하지만 이게 씻지를 않거나 아니면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막 엉켜요. 지방산하고 땀 냄새하고 막 엉켜가지고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왜 역겨운 냄새가 나냐? 왜냐면 이 지방산이 산화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분해가 되는 냄새를 발생을 하면서 이 달걀 썩는 듯한 강한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역한 냄새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땀새 이제 겨드랑이 부분에 이제 땀이 많이 찼는데 이런 하얀 옷들 있잖아요. 안 빨고 그냥 놔둬보세요. 겨드랑이만 노랗게 변하죠. 이게 이제 암모니아하고 지방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날 수가 있어서. 자,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업무 시간을 미용실 내 공간을 이동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막 뛰어다녀요. 우리 미용사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하루 업무가 종료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땀샘이 다 열려가지고 땀이 많이 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머리도 감고 샤워를 하셔야지 몸이 청결하게 유지가 돼요. 이 머리에서도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우리의 직무 수행할 때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미용사의 옷들은 매일 세탁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이 내 채취가 배어있지 않고 청결하고 상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천연 섬유의 옷을 왜 착용해야 되는지 볼까요? 자, 미용사 업무 수행할 때는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불편한 옷 또는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착용을 하면 통풍도 잘 안 되고 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피부가 숨 쉬는 것도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땀이 이렇게 안에 머물게 되죠. 몸 안에. 그러면서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데 자, 천연섬유로 된 옷을 착용하게 되면 통풍이 일단 잘 되고 활동하기 편하고 그러면서 이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땀 냄새가 밖으로 막 퍼지거든요. 날아가거든요. 통풍이 잘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채취 관리를 해야 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발냄새예요. 이 발냄새가 유난히 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니면 무정균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발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10명 중에 8명이나 무좀을 가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좀은 이제 평상시에 모를 수도 있지만 무좀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잘 씻지 않으면 이제 발현이 되죠. 간지럽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루 종일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미용업 종사자들에게 발냄새는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발도 중요하고 씻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은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손을 잘 씻으라고 했지만 발도 잘 씻어야 되고 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청결한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손은 자주 씻을 수나 있어요. 근데 발은 어때요? 자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루 종일 흘린 이 땀에 발에 있는 땀은 피지 각질이 섞여서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세정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자, 신발도 어떤 신발을 착용을 해야 되냐. 자, 예쁘고 굽이 높은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업무 중에는 통풍이 굉장히 잘 되고 발이 편해야 돼, 일단. 그렇게 디자인된 신발을 착용해서 발에서 나는 땀의 양도 조절하고 그리고 종일 서 있기 때문에 발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도록 편안한 신발을 착용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이제 휴대용 냄새 탐지기까지 나오기도 하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실 자기 몸에서 나는 채취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지기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구취 관리까지 오늘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자, 미용사의 업무는 고객과 근접한 거리에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만지기도 스킨십도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구취 관리를 매우 수시로 점검을 해주면서 고객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볼게요. 자, 식후 및 흡연 직후. 자, 우리 미용사들은 사실 흡연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흡연을
했던 친구들도 생활 습관을 바꿔서 흡연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흡연은 아무리 자기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손에도 이제 냄새가 배이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이런데 냄새가 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흡연을 하는 친구들은 고객들한테 이 자기의 냄새가 컨트롤 되기 어렵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자, 구취 관리까지만 하니까요. 빨리 할게요. 자, 입안이 건조한 상태에서도 물을 조금씩 마셔주셔야 돼요. 입안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치 및 인문질환이 있는 경우 이가 썩어 들어간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한 이제 식사를 할 때 양파, 마늘, 파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다음에 또는 식사 시간을 놓쳐서 지나치게 허기된 경우에도 입에서 냄새가 나죠. 백태가 끼고.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 상태,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구강 조직이 매우 건조해진 상태에서도 입냄새가 많이 나요. 자, 효과적인 양치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양치는 하루 4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왜 4번일까요? 밥은 3번 먹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양치를 하는 게 본인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양치질은 자, 언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부터 합니다. 밥 먹고 그 다음에 식후에 3번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식후 사이에도 간식을 먹었다 그러면 양치를 하는 게 더 좋죠. 4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1회 할 때 3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 여기에 이제 구강의 구조 명칭이 있죠. 이 구강의 구조를 잘 보면서 적당한 압력으로 사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양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앞니는 위아래로 닦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어금니는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잇몸과 혓바닥까지 깨끗하게 닦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치약은 계면활성제예요. 비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를 막 닦고서 잘 헹구지 않는다. 이거는 냄새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비누를 먹는 거예요. 자기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계면활성제인 치약을 이제 이를 닦고 나서는 10회 이상 물 헹굼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친구도 아마 5번 정도만 할 거예요. 바쁠 때는 정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4번, 10번 이상을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치약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수많은 종류의 치약이 판매되고 있는데 연마제, 방부제, 수분제, 방향제 이런 화학약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연마제는 겉면을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고 방부제는 모든 화장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물은 썩습니다.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반드시 넣는데 이 방부제는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는 내 몸을 해하는 독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10번 이상 헹구어내시고 남아있는 치약이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게 많이 헹구어 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자, 입안에서 산연기 반응을 적용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금으로 이를 닦으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치약을 쓰든 어쨌든 소금을 쓰든 이를 자주 닦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구강위생을, 구치나 구강위생 관리에 사용되는 도구를 잠깐 볼게요. 먼저 칫솔. 칫솔은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를 제거하고 구강과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도구죠. 그래서 가벼운 자극을 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막 닦는 친구는 막 칫솔이 이렇게 다 벌어져요. 그래서 한 달밖에 쓰지도 않은데 다 벌어져서 교체를 해야 되죠. 보통은 3개월이나 4개월마다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다 헐어요. 그래서 더 다른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닦지는 마시고요. 자, 치실. 치아 사이에 낀 치석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하는 건데요. 자, 치실은 칫솔이 닿지 않는 곳에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고 퐁치,
충치 이런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치실의 종류에는 일반 치실이 있고 왁스 치실, 보청용 치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이 치실보다 치간 치수를 많이 써요. 제가 지금 이제 교정 중이기도 해서. 자, 잇몸 질환 등으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많이 벌어져 있거나 음식물이 많이 끼일 때, 저 같은 경우도 음식물이 좀 많이 끼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교정 중이어가지고 치실보다는 치간 치술로 치아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잇몸을 자극을 주지 않도록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까다른 것부터 굵은 것까지 많거든요. 미리미리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는 이 잇몸 사이사이 사이즈에 맞는 것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혀 클리닉이 있어요. 자, 이 설태가 끼죠. 이를 혀를 잘 닦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도구인데요. 구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태를 제거하는 도구는 혀 클리너인데요.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상을 그 혀에 있는 미뢰를 손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서 퀴즈를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릴 건데요. 거의 이제 퀴즈를 오늘 저녁에 올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기도 했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퀴즈도 못 풀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퀴즈를 풀면 제 카톡방에 퀴즈를 냈습니다 하고 올릴 거예요. 그럼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퀴즈를 맞춰 주시면 오늘의 수업과 과제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채팅방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 자, 말을 하셔도 좋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자, 퀴즈는 오늘 저녁에 출제를 해서 카톡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퀴즈를 완성해 주세요. 퀴즈 풀이를.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카톡방에 한마디씩 수업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걸로 출석 대신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클래스룸으로 출석 체크를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테니까 출석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기 지금 채팅방에 수업 소감을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우리 채팅방 안 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듣고 있어요? 곧 수업이 마칠 건데요. 자, 정승원. 우리 친구들 대답이 없어. 출석했네요. 다음, 김하늘. 왔어요. 양지호 결석. 송지혜. 왔어요. 웬티지엠 얘는 친구 아니고 김미영 왔어요. 자, 진소연 아까 왔고요. 그러니까 김도현 아까 왔죠? 우리 도현 친구 왔던 것 같은데 나갔나? 여기 있고요. 자, 최희은 왔고요. 이지훈 왔고요. 국소정 없어요. 결석. 김혜진 친구도 없어요. 김미루 왔고요. 이현준 없어요. 장지연 학생 없어요. 윤민성도
없어요. 최지수도 없죠. 최지수 없고요. 이준혁. 자, 이준혁도 준혁 안 왔고요. 이하율도 안 왔어요. 김민중 왔고요. 자,